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땀 흘려 일구어낸 소중한 재산이 단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멀고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직구촌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대륙 건너편의 이야기 혹은 역사책 속의 한 장면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몰고 오는 경제적 파장은 국경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갑 속돈, 그리고 평생을 준비해온 노후 자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은퇴 후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인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러한 경제적 격변이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속에서 미래를 대비할 현명한 지혜를 찾아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력을 함께 얻어갈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해왔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불길은 비단 전장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죠.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몇 시간 만에 물가가 2배, 3배로 치솟아 어제 산빵 한 조각이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상황을요. 혹은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그 돈이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현실을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상 초유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다니면서도 겨우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다고 하죠.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폭락해서 임금을 받으면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사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돈을 인출해서라도 무언가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했던 절박한 순간들이었죠. 한때는 부유했던 중산층마저도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앞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전쟁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길게 늘어선 배급줄, 그리고 휴지 조각이 된 지폐 더미를 바라보는 망연자실한 시민들의 얼굴은 당시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가깝고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울의 증권시장은 즉시 폐쇄되었고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누가 주식 차트나 기업 가치를 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개인의 예금은 동결되거나 전쟁 채권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자본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은행 건물과 급락하는 주식 차트는 당시의 혼란과 절망을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았죠. 당시 많은 분들이 전쟁이 끝난 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산이 사라지거나 극도로 가치가 하락한 것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은 단순히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금융시장을 붕괴시키며 나아가 국가가 개인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격변을 불러옵니다.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투자 심리는 얼어붙으며 돈의 가치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견고해 보이던 자산도 그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경제 상황은 이처럼 무섭도록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력은 특히 자산 보존이 중요한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시니어의 자산이 전쟁발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한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혹한 현실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을 안겨주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발 경제 위기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의 소중한 노후 자산에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더 면밀히 파헤쳐보며 왜 시니어의 자산이 이러한 격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는 자산을 불려나갈 시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위기가 닥쳐 혹독한 손실을 입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회복하고 성장시킬 여력이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평생 쌓아올린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더 이상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손실된 자산은 다시 채워넣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산 가치가 급락했을 때 젊은 세대는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제한적입니다. 은퇴 후 남은 생애를 고려한다면 자산이 위기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을 때 이를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손실난 자산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감소를 넘어 노후 생활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세대는 연금이나 저축이자 혹은 배당금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이러한 고정 수입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죠. 예를 들어 전쟁의 여파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요. 국가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연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 부채가 급증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어렵게 받은 연금조차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전쟁이 가져오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시니어 세대의 구매력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 어렵게 모아둔 현금의 가치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증발해버립니다. 어제 1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식료품이 오늘은 20만 원, 다음 달에는 3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면 고정된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겠죠. 이는 단순히 지갑이 얇아지는 문제를 넘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까지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궈온 노후가 단 한 번의 경제 위기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발 경제 위기는 젊은 시절 우리가 가졌던 회복 탄력성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시니어 세대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의료비나 요양비 등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대비가 더 어려워지고 자칫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길 수도 있는 현실적인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쟁이 시니어 세대의 자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았죠. 특히 회복 탄력성이 약해지는 노년기에 급작스러운 경제 충격은 평생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어떤 현명한 원칙들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굳건히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은 바로 현금성 자산의 적정 비중 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기피하기도 하시지만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뛰어난 현금이 그 어떤 자산보다 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피난처를 마련하고
긴급한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은행 시스템 마비나 카드 결제 불가 상황에서도 현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현금을 무작정 많이 보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으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비축해두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는 다른 형태로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원칙은 철저한 분산 투자입니다. 어쩌면 가장 익숙한 투자 격언일 텐데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 말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정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만 몰아두었다가 전쟁 발발로 시장이 폐쇄되거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따라서 국내 자산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안정적인 자산에도 일정 부분 투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고루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한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댐을 건설하여 어느 한 댐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댐들이 홍수를 막아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정보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입니다. 전쟁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온갖 루머와 가짜 뉴스가 난무하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여 섣부른 결정을 내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금성 자산, 분산 투자, 실물 자산, 부채 관리, 그리고 정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전쟁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들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칙들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움트는 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자산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싹트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제적 격변기를 겪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통해 오히려 자산을 성장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새로운 흐름을 읽어낸 것이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얻을 때 예상치 못했던 투자처들이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건설 자재, 중공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와 기술 발전이 맞물리며 전혀 다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결과였죠. 물론 이러한 기회는 묻지마 투자나 투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왜곡으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발굴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특정 자원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관련 기업이나 국가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새로운 무역 경로를 열거나 특정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할 때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통찰력이 됩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과 같은 거대한 격변기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좌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을 보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우리 시니어 세대 역시 이러한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더욱 견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파멸은 무지와 무대책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알지 못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대비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존엄성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행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과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과거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